차이나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 이야기군요. 그동안 계속 봉쇄 이야기, 그다음에 외교 안보적 갈등 이야기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본연의 좀 산업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ETF가 잘 나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잘 된다. 글쎄,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최근에 이제 외신 블룸버그 특히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빠른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 분기를 쭉 한번 보니까 성장한 반도체 기업 보니까 20개 기업 중에서 19개가 다 중국 기업이더라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좀 작년도 비슷한 시기를 그때는 한 8개 중국 기업이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에 의한데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 총 매출,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8%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 사상 최대라고 하죠. 1조 위안이니까 거의 190조를 넘어가는 우리 돈으로 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에서도 계속 지금 중국의 이 반도체 이 굴기 자립 경쟁이 가능하겠네 했는데 계속 이게 나타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가 결국 중국 정부가 투자했던 막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자료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중국의 투자 부분에서 좀 보시면 일단 중국이 2014년도부터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일종의 빅펀드죠. 국가 반도체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제 기억에는 우리 돈 한 27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여러 생태계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 파운드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운드리 기업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가 설계, 그다음에 17% 했고 그다음에 후공정, 그다음에 장비 소재 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1차 빅펀드였고 여러분들 2차가 2019년도죠. 미중 간에 특히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미국이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2차 빅펀드를 합니다. 그 당시 때 금액이 우리 돈에 약 한 40조 원. 그러니까 이때 부분들이 우리가 미국이 노광기죠. 부분에서 장비 부분에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40조 원의 많은 돈들이 바로 장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것 같고 금액을 비교해 보면 합치면 한 6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미국이 혁신경제법 하면서 반도체 중국 제재를 하겠다 하면서 자국 반도체를 하면서 약 한 520억 달러. 520억 달러면 나는 한 67조 5천억.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친 거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빅펀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반도체 펀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이건 중앙정부 제가 앞에서 말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 상하이 있는데 이걸 다 합쳐보니까요. 이게 한 68조 됩니다. 68조 원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합치면 지금 미국이 이야기한 작년에 이야기한 52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배가 더 많은 금액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산업별로 지금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계신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파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바이 차이나 하는 거죠. 자국 제품 위주로 팔게 하는 이 정책들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난 결과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반도체 굴기로 하려고 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만 기술력이나 이게 쉽지 않다. 글로벌 업체들 인수하려고 하더라도 제동이 많이 걸리고 한국에서 기술자 빼가고 그런 류가 있었는데 성장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 다시 주목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최근에 반도체 공급난이 오히려 중국 업체들 반도체 산업에게는 도움이 됐다. 그 얘기는요?
반도체 공급난이 되면서 차량용, 가정용 반도체를 이제 중국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제 대량 생산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그쪽이 이제 뭐 정상값은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매출로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공급난이 우리가 초창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 공급난의 배경을 좀 보시면 뭐 우리 그 당시 때 뭐 스마트폰,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기 이런 전자제품 수요가 늘어났던 이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수요에 즉 실패했던 이유,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급증했던 이유, 또 하나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게 8인치 이제 그 웨이퍼 공급상들이 돈이 안 되니까 이제 12인치 웨이퍼로 이제 공장을 전환하든가 또 문을 닫는 게 많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 때 8인 그 SMIC, 이제 오늘도 SMIC 좀 설명을 드릴 건데 SMIC 제재가 영향을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급이 이제 줄었고 국가 아까 제가 빅펀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SMIC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 10% 정도 돈이 SMIC를 들어갔고 그래서 차량용, SMIC가 차량용, 가정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은 호재로 발생했는데 지금 SMIC 이제 보시면 지역별 총 매출 제가 도표를 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SMIC가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2022 올해 지금 1분기 보시면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이제 훨씬 더 커져가고 있고요. 제재로 인해서 북아메리카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아마도 이제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 이런 추세가 조금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전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제재 부분을 지금 비껴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이제 뭐 중국의 지금 반도체 는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을 통해서 공급 부족을 받는 품목 중심으로 계속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고 집중적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야별로 좀 보겠습니다. 메모리도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술력은 아직 못 따라올 거고요. 뭐 시스템 쪽 이런 쪽은 아직 거리가 있겠지만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10%를 돌파했다. 파운드리는 제가 며칠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해줘. 그러면 네, 이제 그거를 찍어내는 제조 공장이니까요. 그런 쪽은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커질 수 있겠는데요. 현황은요. 그렇죠. 제가 그 1차 빅펀드 돈이 말씀드렸던 2014년도에 한 60%가 다 이제 파운드리.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부족을 겪는 품목 중심으로 시장을 만들어 갔던 건데 파운드리가 이제 많은 분들은 TSMC,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그게 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한 70%를 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글로벌 5위 기업 하는 SMIC 제가 설명을 중국 기업인 거죠? 네. 네. 그 지금 이제 일단은 1분기 지금 올해 1분기 상위에서 10대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예. 이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5위가 SMIC죠.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파운드리 기업 이 10개 기업들 조금만 이해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위가 이제 SMIC고요. 지금 화홍그룹 6위에 있죠. 오늘 1분기니까.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넥스칩이라고 있습니다. 9위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SMIC 화홍그룹 그다음에 넥스칩을 합치니까 이게 10.2%.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10%를 돌파했다. 그러면 그 전에 돌파를 못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기업을 합쳤을 때 한 9.3% 정도 했는데 이번에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SMIC나 화홍그룹이나 그다음에 넥스칩 같은 경우 다 소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SMIC가 가장 많은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 전체 비중에서 한 5.6%를 차지하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만 유일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했는데 지금 뭐 TSMC나 삼성 다 하시고 UMC가 바로 대만 기업이죠. 3위 하고 있는. 네.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는 뭐 미국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PSMC가 또 대만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VIS도 대만 기업이고. 10위하고는 타오가 원래 이제 이게 이스라엘 기업인데 인텔이 인수를 한다고 발표했던 기업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게 이제 TSMC나 화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넥스칩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약진을 보이면서 사실 우리 기업 DB 하이텍을 추월하고 10위권 안에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DB 하이텍하고 좀 비슷한 품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DDI 생산 기업 있죠. 디스플레이 구동하는 반도체를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좀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뭐 MCU, 그러니까 전력 관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다각화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SMIC는 그렇다 치더라도 화원그룹 지금 그다음에 지금 넥스틱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설비 투자를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성숙 공정, 그러니까 첨단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좀 더 이 캐파를 늘림으로써 생산 영역을 확대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결과가 지금 이제 1분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지금 아마 파운드리 와 이제 반도체 이런 공정 장비 부분에서 계속 중국 정부가 이제 중앙 정부의 빅펀드, 지방 정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러시아에서 반도체에 사용되는 희귀가스 수출을 중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국내 네. 기업들은 이제 좀 타격이 있고 뭐 일부 좀 물량들을 미리 다행히 확보해놨다는 건데 중국은 거기도 수혜를 얻는다. 중국도 이거 가스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쪽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 이 이슈는 우리가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 났을 때 제가 그때 강조를 했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그때 예측처럼 이제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죠. 중국이 호재를 입을 전망이다. 플러스 그 말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매체에 소개한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한테 좀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제 뭐 에너지 무기화는 다 아는 이야기고 지금 가스 밸브 잠근다 유럽행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희귀가스도 지금 무기화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희귀가스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네온, 크립톤, 뭐 아르곤, 제논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물론 비중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네온인데 네온이 우크라이나 비중이 높죠. 글로벌 생산 비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뭐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크립톤도 마찬가지고 이 희귀가스가 이제 철강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많다 하지만 결국 그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수출이 지금 막혀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걸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비중이 적지만 어떤 희귀가스는 근데 이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한테 타격이 되고 이게 지금 원자재 이제 무기화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네온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1위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한 2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이제 한 2020년도죠. 네온을 수입하는 비중이 우크라이나가 제일 높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 혜택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 높은 가격을 또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우리가 이제 중국까지 이제 있는 전략 물자를 이제 무기화하면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팔라듐인데 이게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는 팔라듐은 이 러시아가 전체 한 글로벌에서 한 36, 7% 정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전자기기 센서, 메모리, 반도체도 들러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뭐 세계 1위가 이제 뭐 남아공인데 근데 남아공은 일단은 중국과 관련이 있고요. 근데 중국도 지금 만약에 지금 필요한 이거 워낙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걸만 중국이 많이 빨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먼저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되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비 효과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호재 플러스 중국이 또 부족한 부분이 중국이 더 사재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영향이 이제 주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이제 중국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반도체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나요? 지금 반도체 주가는 아직까지는 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뭐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SMIC 같은 경우, 홍콩이나 본토 같은 경우는 뭐 이틀 전 어제 같은 해도 좀 하락장 추세입니다. 그래서 워낙 떨어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은 저는 안 덜 됐다 보고, 화학 반도체도 앞에서 강조를 말씀드릴 때지만 좀 됐고 그래서 물론 성장 기도는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일단 매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중국 내 투자자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 경제 하방 문제, 하락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반영이 이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반도체 하면서 여러 이제 중국 애널들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리포트를 한번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상향하는 부분에서 많은 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기업별로 한번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 선수들을 한번 가지고 한다라면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 투자하실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잠시 후에 또 기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SMIC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가요? 기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반도체협회가 이제 올 1월달에 보면 중국 매출 상위 10대 반도체 기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하이실리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있죠. 파운드리 SMIC 나옵니다. 그다음에 설계 전문 기업 엄니비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일단 이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액 상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넘어서 반도체 기업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매출액 부분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후공정 같은 상장된 기업들 봐야 되겠죠. 후공정 원래 중국이 강했던 부분입니다. 패키징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OSAT,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영역인데. 지금 세계 10대 후공정 기업 중에서 보시면 중국 장수라든지 간수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후공정 기업들을 좀 이제 우리가 대표 선수 여기 지금 1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글로벌 투자사라든지 중국 투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4개 정도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린다라면. 선전 증시에 상장돼 있던 우리가 이제 이 베이팡 화창이라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죠. 종목 코드가 이제 002-371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중국 증시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모아준 종목 중에서 상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유심히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고요. 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갈 땐 주당 한 442원까지 갔는데 지금 한 260에서 65위안 정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상향을 보고 있는 우상향을 보고 있는 하나의 종목 중에 우리가 관심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가 디바이스 많이 들어본 메모리 대표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가 디바이스 같은 게 상하인데요. 603986인데 사실 중국 반도체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중국에서는요. 우리가 칭화윤희가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칭화대 출신인데 이 칭화윤희 CEO도 칭화대 출신이고 그다음에 기가 디바이스 사장도 칭화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칭화윤희의 그 짜오웨이고가 장자고 기가 디바이스가 차자다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두 번째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동문이기도 하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장자가 지금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자 두 번째 아들이 바로 기가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아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중국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가 디바이스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프레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또 이제 하는 주자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스타파워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강조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월 전에 제가 종목 소개 때 설명을 드렸던 스타파워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웨어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팹리스 1등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이미지 센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제 2019년대 우리가 봤던 옴니비전, 슈퍼픽스, 다른 이제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특히 이미지 센서 분야의 기술력을 더 키워 나갔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상하이 증시되어 있는 이 팹리스 1위 기업이고 자동차 이미지 센서는 거의 세계에서 2, 3위 정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유심히 봐야 될 종목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이나TV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주목해야 된다. 최근의 성장성과 함께 주목할 기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